기억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서 제가 개발한 기억법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 분량이 좀 많은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할 때는 이 기억법을 쓰고 있고요. 제가 이 기억법을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방법, 이 기억법을 쓰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법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바로 7차 복습법이라고. 이 7차 복습법은 이 이름을 지어 주신 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적으로 완벽한 검증이 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매우 놀라운 기억법이다, 학습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김재 선생님의 지금 뭐 출간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외국어 주요 서점에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김재우의 기초영어 100, 이 책 한 권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지, 외우고 나서 까먹지 않을 수 있을지, 외우고 나서 방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7차 복습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찍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어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영어 초보에서 이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영어 책 한 권 외우는 겁니다. 특히 영어 회화면 영어 회화 관련된 이런 책을 이제 외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왜냐면 이런 분들은 영어 책 한 권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책 한 권을 외우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을 이제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참고로 저는 영어 회화 완전 왕초보였습니다. 왕초보였는데 제가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을 7차 복습법으로 다 외우고 나서 채널에서 소개가 됐을 텐데, 생애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영어 연설을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어 회화 왕초보에서 저는 이제 탈출을 거의 이제 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어를 할 때 그냥 뇌정지가 기본 베이스였거든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영어의 파트너인 신 박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영어로 질문을 많이 해요. 전화통화 하다가. 옛날 때 그러면 제가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진짜 왕초보다, 초보다 하신 분들은 영어책 한 권을 완벽하게 외운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조금 빡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웠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 책 말고 더 쉬운 책이 있었으면은 저는 이 책을 먼저 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암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나서 여러분께 이제 리뷰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역시 영어 회화 초보라면, 왕초보라면 이 책부터 암송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책 한 권 띄울 때 당연히 이 책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암송하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보 입장에서는 이 책을 암송하고 하는 게 초보 탈출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책을 외우면 좋긴 합니다만, 이 책은 문장이 좀 되게 짧게 나오거든요. 짧게 나오니까 실제로 제가 영어 회화를 할 때 여기 나오는 내용보다 여기 나온 내용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중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표현들이 막 튀어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초보 입장이다. 영어 회화 초보다. 영어 회화 초보에 원하는 바가 뭐죠? 그냥 내가 필요한 영어 짧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뇌동지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 회화 할 때 정말 뭐 매우 기초적인 거 빼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책을 완벽하게 암송을 하면 짧은 문장 안에서 웬만하면 이제 말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 김재우 영어 회화 100에 원래 이 얘기 하려고 아니라 복습법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좀 얘기하고 할게요. 이 책 장점은 이왕 되게 쉬운 영어를 암송하고 뱉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영어 원어민이 쓰는, 어차피 우리 제로 베이스잖아. 이거 책 한 권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문장 많이 외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로 베이스예요. 그럼 제로 베이스 때 이왕 암송을 할 때 어떤 걸 암송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어민이 쓰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바로 이 김재우 영어회화 100이, 그리고 김재우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원어민이 진짜 쓰는 그런 문장들로 책을
만든다. 뭐 그 외에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해 드릴 텐데, 이미 김지우 선생님은 그 전에 김지우 영어회 100, 김지우의 구동사 100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영어 중급자 이상의 분들이 이 책이 정말로 대단하다, 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현지인과 원어민의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 영상 보시고 그래, 2025년에는 내가 영어 책 한 권을 외워보겠다 하신다면, 단연코 이 책, 특히 영어 회화 초보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책을 다 같이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초보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개발한 암기법을 이제 7차 복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7차 복습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7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7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7번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일정의 룰이 있습니다. 3번은 매일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번은 매일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복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15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후에 복습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7번을 복습하게 되고, 이 정도 복습을 이제 완벽하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3번은 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하는 것인가? 매일.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곡선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외웠어. 그러면 다음 날에 약 70%를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복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누적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끌어올리는가 동시에 자기 효능감, 자신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암기를 했을 때 내가 암기한 내용이 퍼떡퍼떡 떠올랐을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하루 지난 다음 날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면 이제 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거를 잘 외우고 있다는 장악하는 그 느낌, 자기 효능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관련된 학습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있는 학생과 아닌 학생의 성적 차이는 상당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3번 누적 복습을 해서 내가 지금 외우려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김지의 기초영어 100을 하루씩 외운다 했었을 때 내가 이걸 외웠는데 다음날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근데 그 까먹은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이걸 내가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3번 누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게 좀 완벽하게 지배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하루치를 완벽하게 외웠는데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 외울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되게 되죠.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습을 잘하는 겁니다.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3번 누적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이렇게 날짜를 띄엄띄엄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연구에 나온 겁니다. 이게 분산 연습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엔 이거를 띄엄띄엄 텀을 더 가지고 내가 외웠던 것들을 다시 외우게 했을 때 더 어렵게 만들 때 더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완벽한 기억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기억에 관련된 많은 자료와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외우면 잊기가 어렵다. 뭐죠? 외울 때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외우려고 하면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잘. 특히나 이제 여러분께서 3번 누적 복습을 하잖아요. 다음날 또 복습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3번 누적 복습은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극복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계속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암기가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확률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암기를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텀을 둠으로써, 분산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암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더 장기 기억으로 갔다, 훨씬 암기가 잘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점차적으로 더 어렵게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 복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3일은 매일 동안 누적적으로 연습을 하되, 어떻게 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극복하면서 자기 효능감, 이 암기의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3일 후, 그 다음에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라는 것으로 이 분산을 점점 힘들게 함으로써 내가 외웠던 거를 확인하는, 내 암기의 어떤 복습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더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된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잊고 싶어도 잊기가 힘들어요. 왜?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한 거라니까요. 그냥 어떤 여러분 뭐 클라우드나 뭐 어떤 뇌의 어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암기가 된 게 아니에요. 뇌가 변하는 겁니다. 변해서 내 눈 가소성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예, 뇌가 변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은 그 정보에 관련해 가지고 뇌가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잘 변할 수 있을까? 어렵게 외울 때 뇌가 잘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2월 31일 날 여러분께서 이게 데이 1을 외웠어요. I didn't mean it. 이 파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외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걸 외웠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테스트, 이 시험을 보는 것은요,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를 가장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기억 방법, 비법입니다. 저도 이 기억법 공부를 하면서 좀 놀랬던 것보다 좀 허무했던 게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만큼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특히 학습에 있어서, 기억에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라고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떻게 외웠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한글을 여러분께 따로 쓴 다음에 그 한글을 보고 영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이건 영어 회화책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여러분께서 뭐 단어를 암기한다. 그 방법 좋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한글을 보고 영어를 떠올려서 쓴다. 반대로 영어를 떠올려서 한글을 쓴다. 이런 시험을 따로 만드는 거 좋습니다만 영어 회화는 그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어 독립 채널을 가보시면 김재호의 기초 영어 회화 100 관련된 그 영상 중에 한글 영어로 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모든 문장을 한글 영어로 녹음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께 책을 암기할 때, 공부할 때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그 영상을 또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또 영상 찍어 드릴 텐데, 내가 오늘 공부를 했어, 암기를 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ay 1.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it. 알겠죠? 여기 이제 한영이니까 한글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그 한글 듣고 영어 뭐지? 해보는 겁니다. I didn't mean it. 저처럼 나오면 이제 암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잘 외웠는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어떻게? I didn't mean it. 그렇죠? 내가 외운 게 확인됐죠? 맞았구나. 뿐만 아니라 영어 이제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이제 영어 회화는 초보이기 때문에 발음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암송했던 것을 이 원어민이 얘기한 걸 확인을 하면서 발음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액센트 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외우게 되면 내 톤으로, 내가 생각하는 발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 회화는 또 발음도 중요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 시대에 외웠어. 나 외운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걸 구사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보고 그냥 영어로만 복습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이 파일을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Model examples. 1. 네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맞았네요. 예. 2. 너를 당황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I didn't mean to embarrass you. embarrass you. 좀 발음이 좀 더 정확하면 embarrass you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암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암기 됐다 라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복습을 어떻게 할까요? 복습 어떻게 하죠? 예,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기한 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복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파일 활용해 가지고 한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영어를 얘기하고 그 영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틀렸어. 그러면 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암송을 했을 때는 한 번만 해서 내가 암기한 걸 확인하면 되고요. 완벽하게 암기됐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완벽하게 암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글 영어를 쭉 보고 나서 두 번째는 완벽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도 돌리는 거를 한번 복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암기를 확인하고 또 복습을 했을 때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장기 기억하는데 중요하다고.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복습을 했죠? I didn't mean it을 머릿속에 한 게 아니잖아요. 발음으로 이렇게 암송을 했잖아요. I didn't mean it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I didn't mean it 이렇게 암송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출. 아웃풋이에요. 우리 학습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이해하고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거나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아웃풋. 이 내용들을 암송해서 밖으로 내뿜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글로 써야 돼. 아니면 발표를 해봐야 돼. 근데 이거는 영어 회화잖아요.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웃풋. 여러분께서 암송한 거를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I didn't mean it.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그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어떻죠? 테스트를 통해서 장기 기억이 도움되는 시험 효과도 볼 수 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하죠? 아웃풋으로 여러분께서 암송을 하기 때문에 I didn't mean it 하기 때문에 인출 효과에 의해서 더 장기 기억이 가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암송을 한 거를 원어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죠. 학습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다? 피드백이다. 피드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하는 노력이 매우 효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또 테스트 시험 효과가 좋은 거예요. 시험 효과 그 자체로 암기에도 도움되는데 피드백을 주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영어 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발음, 액센트 이런 것도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영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상에 원어민이 바로 발음을 해주잖아요. 액센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 테스트를 하고 암송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못했다면 반복으로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린다면, 이거를 이제 암송을 하셨을 때 이제 영어 회화이기 때문에 이 영어 회화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께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어떤 기계적으로 문장을 습득했던 방식 안에서 실제 원어민의 문장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는 원어민이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책이 좋기는 하지만, 설명이 나왔긴 하지만, 그래서 꼭 인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왕 영어 초보를 띄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인강을 들으세요. 인강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암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인강을 들으면 이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은 암기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게다가 내게 암기하는 그 내용이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걸 암송을 하기 때문에 어떻죠?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좀 더 원어민식으로 구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원어민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의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인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매우 압축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게 되면 7번 복습을 하기 때문에 뉘앙스조차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할 때 맥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맥락을 더 자세히 이해할수록 어떻다? 암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강을 들었어.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는 맥락을 인강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over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떠한 공간의 전반에 걸쳐라는 거예요. 이 공간 전체, 이 도시 전체 곳곳에라고 하면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city 라고 할 때는 over the city, over the place라고 합니다. 때문에 내가 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하게 되면 맥락 효과에 의해서 더 암기가 잘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영어 초보이신 분들은 어떻죠? 영문법에 대한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강 들으면 이 문장에 대해 관련된 문법적인 건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이해된 상태에서 문장을 암송하게 되고, 여러분 그 설명을 다 듣고 이걸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법 웬만큼 끝나. 물론 이제 더 상위 문법도 있고 다양한 문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인강을 듣고 이 책을 암송하면 기본 문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떻다? 네, 인강을 꼭 듣고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암송을 하실 때 이 자기 참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의도를 한 말은 아니었어요. I didn't mean it.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실제로 구사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상처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할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그래서 그냥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담는 겁니다. 나를 좀 빙의시켜가지고 와이프한테 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참조 효과, 어떤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들, 특히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나와 결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할수록, 연기를 할수록 더 말답게 우리가 암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대로 첫날 인강을 듣고 암기를 했어. 그리고 암기를 그 영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한글 듣고 영어 딱 얘기했어. I didn't mean it 했단 말이야. 그래서 1일치를 다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12월 31일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암기를 했기 때문에 복습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폴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폴더를 1일,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는 제가 복습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2월 31일 날 암기를 했기 때문에 복습을 1일 날 하게 되겠죠. 1일, 누적 복습을 3일 해야 되니까 1일 폴더에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복습 파일을 만들어요. 복습 파일을 2025년이라 해봅시다. 2025-01-01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습할 날짜를 쓰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했으니까 1월 1일 날 복습을 해야 되겠죠? 2025년에 1월 1일이 돼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했을 때는 뭐냐면 그 모든 폴더에 1월 1일이라고 써져 있는 복습 파일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딱 1일이라고 써져 있는 폴더에 1월 1일 파일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1월 1일이 됐어. 그럼 그것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복습을 하게 되면 이것도 누적적으로 이틀 때도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일 폴더에 1월 2일로 폴더 제목을 바꿔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1일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날은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 안 했으니까 오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 2를 인강을 듣고 또 암기를 해서 그 영상으로 한글, 영어를 쫙 하면서 암기를 끝냈어. 그러면 2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데이 2 복습 파일명 뭐가 되겠죠? 1일 폴더에 1월 2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1월 2일 날 복습하는 거야. 1월 2일이 됐어요. 복습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폴더에 어떻게 있죠? 1일, 2일 폴더에 복습할 파일이, 복습할 내용이 하나씩 있겠죠.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일이 됐어. 그러면 1월 2일이 된 거를 이제 복습하게 되면 이거를 3일째로 바꿔야 되겠죠? 3일로? 그러면은 1월 3일로 파일, 그 복습 파일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옮기는 거죠. 3일 폴더에 있는 1월 3일짜리는 복습하면 어떻게 되겠죠? 3일 후니까 3일 후 폴더에 1월 6일이라고 써서 옮기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1월 6일이 됐어. 그러면 1월 6일이 되면 이 복습 폴더에 1월 6일이라 써져 있는 파일, 즉 내가 복습할 내용들이죠. 그것만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일 후 폴더에 있는
1월 6일 파일이 있어요. 이거 복습을 했어. 그 다음 7일이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1월 13일로 쓰고 또 이 내용을 옮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께서 처음에 복습을 했을 때 이 모든 폴더에 있는 그날 날짜가 찍힌 파일,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나 다른 걸 외울 때에는 제 아래 한글에다가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테스트, 내가 암기한 걸 확인하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한글 쓰고 영어를 쓸 수 있게, 혹은 반대로 테스트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영어 회화는 제가 복습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파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유튜브 파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 한글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죠. 저는 폴더 안에 폴더를 더 만듭니다. 제목만 쓰게.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내가 그냥 그날 확인할 데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1 2025 0101 내가 1일날 데이 1을 복습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죠? 데이 1 2025 0113 1월 13일날 이거를 이제 내가 복습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폴더를 보고 폴더 안에 폴더를 두는 거예요. 저 이제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파일로 그냥 아무 내용 없는 파일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전 유튜브로 가서 1일날 거를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어서 I didn't mean it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7차 복습법을 할 때 여러분께서 꼭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7번을 복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에는 복습이 쉬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누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 복습할 게 많아지는 거죠. 7차 복습법의 핵심은 여러분께서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무조건 복습한 내용들을 복습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진도를 빼고 싶은 거야. 빨리 공부를 하고 싶어. 이제 여러분께서 진도를 막 빼요. 빼느라고 복습을 소홀히 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뭐죠? 그러해도 복습할 게 많은데 복습이 더 누적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도를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 7차 복습법, 누적된 복습을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오늘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미 외웠던 거를 완벽하게 장기 이익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도 빼는 것보다 복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건 내가 하게 되면 장기 이익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게 진정한 진보인 거죠.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뭔가 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야. 복습밖에 못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날 우리가 진도를 빼잖아요? 그러면 좀 개꿀이야. 복습할 게 하나 줄을 경우가 많아. 줄겠죠. 하나가 줄겠죠. 왜냐면 1일 폴드에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복습했는데 어저께 진도 못 뺐네. 복습만 하고 좋아. 오늘 복습할 게 적겠어. 진도 더 집중해서 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법 말고도 지금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7차 복습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시트를 드립니다. 그걸 활용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무료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 단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약 10% 이상 완광률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책이랑 인강을 사시면 웬만하면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에서 단톡방 운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강 열심히 듣고 책 공부하고, 특히 이거 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복습 카드도 드리고, 저 매니저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율도 해주시고, 특별히 단톡방 들어가면 천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을 보면서 해이하지 않게.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7차 복습법 시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하셔도 돼요. 저처럼 활용하셔도 되고. 왜냐면 중요한 건 이 7차 복습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어떤 방법인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로 하셔도 되고, 이 종이 프린트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걸 통해서 예시를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복습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방식대로 교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7차 복습법은 영어책만 외우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웬만한 여러분께서 좀 분량이 긴 거를 완벽하게 외우겠다 할 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뭐 어떤 반복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계속 외워야 되는데 복습하기가 귀찮다, 복습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명언을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타이밍에 복습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거 명언 외우는 걸 계속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7차 복습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명언 외우고 명언을 이제 암송을 하는 거죠. 명언을 암송을 했어. 그 다음에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여러분께서 글을 쓰시거나 말을 할 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30일 한다고 해서 뭐 이 만능은 아니에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것은 사실이긴 한데 만능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활용하셔야죠. 여러분께서 영어회화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이제 싹 이 전체를 통으로 7자 복습법으로 외웠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기본적인 말을 이제 발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정지는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근데 여러분께서 여러분 뇌에 여기 있는 가장 원어민에 가까운 빈도수가 높은 정말로 퀄러티 높은 문장으로 새겨 넣었어. 그럼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런 영어 문장이 원어민에 갖게끔 또 원어민이 듣기에 되게 편한 그 내용들을 예전에는 뇌정지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암송하시면서 길거리에서 이동 중에는 어떻게 하냐? 저희 유튜브 보시면 이거를 영어로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파일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파일 받으셔도 돼요. 그건 이제 귀에 꽂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발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으시면서 이동 중에 들으면 계속해서 복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 7차 복습법을 통해서 2025년에는 우리 김지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 한번 완벽하게 띄워보자고요. 인강 듣고 책 보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린 그 유튜브 영상 한글 영어 그걸로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7차 누적 복습.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데이 1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 1씩. 요거는 제가 데이 1씩 하는 게 정말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데이 1의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걸 외우신 다음이나 좀 중급자 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이거는 이제 데이 1을 좀 쪼개서 해야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데이 1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외울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복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그렇게 해서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저와 저희 팀들이 여러분 영어 초보 탈출하시는데 정말 최선의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는 7차 복습법으로 영어책 한 권 띄워버립시다. 그래서 영어회화 초보 탈출합시다. 2025년에는 영어 초보 탈출할 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